변수가 많은 대학 입시, 저 변춘수가 여러분의 학과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 온라인 학과 선택 MC 변춘수입니다. 여러분은 선생님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방송은 미래의 선생님을 꿈꾸는 분이라면 무조건 채널 고정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손. 2학년 때 선생님이 진짜 친절하시고 되게 이쁘셔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가르친 애들이 나중에 커서 꿈을 이루면 뿌듯할 것 같아요. 애들을 가르치면요, 가르친 다음에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되면 제가 가르쳤다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본인은 공부 잘해요? 그럴 거예요. 이 학교에 처음 전학을 왔을 때 친구들이 다 어색하고 그래서 조금 힘들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되게 친구 같고 친절하셔가지고 3학년 때 여기 처음 전학 왔을 때 선생님이 되게 큰 힘이 되어주셨는데 그때부터 조금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시절 내게 선생님은 우주와도 같았다. 희망과 꿈, 행복을 알려준, 그리고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해준 선생님. 미래의 선생님을 키운다. 교육대학교. 네, 오늘 이 시간은 교육대학교 교대에 대해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정동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EBS의 입시 한라인의 젊은이 동환, 정동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교육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민주 양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3학년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도 초등학교 시절에 우주와도 같았던 그런 선생님 계셨나요? 우주와도 같았던 선생님. 질문하시니까 갑자기 확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성의 눈을 뜬 초등학교 4학년 어느 시절 4학년 그때 변춘수생과 닮은 저희 담임선생님과 제가 밥을 이렇게 겸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심장이 터질 뻔했는데 그때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아, 네. 그 선생님 잘 계시는지. 이 자리를 빌어 인사 한번. 선생님 사랑합니다. 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초등학교 선생님. 그래서 오늘 방송이 더욱더 반갑기도 한데요. 오늘은 그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교육대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네, 교육대학교는 전문 교육원 양성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육자적 자질을 가진 학생들을 바탕으로 교육적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교원 양성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학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주 양은 어떻게 교대에 가게 되었나요?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꿈이 초등학교 교사였나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되게 자주 바뀌었었어요. 선생님도 되고 싶다가 작가도 되고 싶다가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정작 이렇다 할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활동도 참여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줄곧 제 길이 뭘까 하면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저한테 민지야 넌 되게 문제를 재밌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친구들이 저한테 모르는 거를 물어보거나 생활기록부를 가져오면서 좀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었는데 그때마다 저도 희열을 느끼기도 했고 또 도움을 주면서 친구들하고 더 친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후로 교사도 괜찮겠다라고 하면서 교대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래 우리 방송이 학과를 탐구하는 그런 방송인데 이 교육대학교는 특성상 특정 학과로 나눌 수가 없어서 이 교육대학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대에도 그런데 다양한 학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학과들이 있나요? 네, 교대하면 보통 과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심화 전공이라고 있어요. 심화 전공? 네, 심화 전공.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 과학, 그리고 예체능, 음악, 미술, 체육 같은 심화 교과 과목이 있는데 네. 심화 교과 과목을 선택을 해서 학점을 20점 이상 이수를 해서 심화 교과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교과목들은 보통 12개에서 15개 정도로 학교마다 상이한데 네.
다행스러운 거는 심화 교과가 일선 현장에 가서는 큰 의미는 없다. 왜 다 같이 가르치기 때문에 대신에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하거나 혹은 연구원으로 빠졌을 때 본인이 전공한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선생님, 전국의 교대는 얼마나 있나요? 또 각 교대별로 차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전국의 교대는 서울, 대구, 부산, 광주, 그리고 전주, 진주 등 11개 곳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하여대, 그리고 제주대, 그리고 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초등교육학과가 있습니다. 아, 예. 두 가지 교대와 교육학과의 차이점은 크게 없습니다. 왜? 똑같이 교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곳에서 교직을 할 건지 출신 지역과 졸업한 학교가 같아야 가산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근무를 할 건지를 판단하셔서 학교 진로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대학교나 혹은 초등교육학과든 어쨌든 초등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교대 학생들은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 저희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오르프 연주에 빠져 있는데요. 배우기 쉬운 악기부터 고난도 악기까지 모두 섭렵해야 하는 교대생들. 이들에게 이런 교육 과정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에 예비 교사들로서 나중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으로서 봤을 때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음악적 기능이 뛰어나서 피아노를 잘 치거나 혹은 어떤 연주를 잘하는 것이 학생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음악적 교육 매체로서 어떻게 활용하냐 이런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오르프 악기 같은 경우에는 다루기 매우 간단한 악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기능보다는 음악적인 재창조 같은 경우 그다음에 편곡 같은 거에 좀 더 집중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음악적 영감을 좀 더 불러일으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교과목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장래 초등교사가 될 교대 학생들은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등 초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전 과정을 익혀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일반 대학교에서 할 수 없는 많은 과목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채롭고 넓은 과목을 접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각 분야들을 전문적인 프로처럼 잘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기술만큼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대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합니다.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훌륭히 잘해내는 건 우리 교대 학생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교과 과정 같은 거를 다 배우면서 교수법 같은 걸 많이 배우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을 어떻게 잘하는지 배우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점이 좋더라 이런 거를 잘 알 수 있게 돼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댄스 삼매경에 빠진 학생들. 초등학교에 갓 들어간 1학년 아이들처럼 진지하면서도 열심히인 모습인데요. 이런 실습 수업들은 영어, 수학 못지않게 초등교육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학생들이 우리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에서 이 몸을 사용해서 표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단순하게는 춤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어려웠었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초등교사가 되려면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습득해야 할 것들이 많고 그리고 그동안에 깨어있지 않은 것들도 선생님들이 스스로 먼저 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깨우는 하나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즐거워합니다.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영어만 배워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인적인 성장을 하려면 지덕체가 다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도 지덕체에 관련된 모든 수업들을 반드시 알아야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이런 수업들을 듣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해보지 못한 교사는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긴 한지를 이용한 만들기 수업 현장.
이런 수업들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만드는 과정에서 느끼는 마음들을 교사가 미리 체험하고 공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수업을 함으로 해서 초등학교 아이들도 더 동기유발이 되고 더 그런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물도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또 이런 학생들, 예비교사들이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데 목적입니다. 장래의 멋진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올바른 교육관을 가져야 하는데요. 심도 깊은 교육 철학과 이론 수업들을 통해 학생들은 늘 진정한 교육에 대해 고민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 거는 좋아하고 그런 재미는 느꼈지만은 제가 평소에 교육에 대해서 철학적인 이해를 하고 그런 거에 연구를 해본 적은 없는데 여기 와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교육의 참 교육의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또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서 점점 바뀌어가는 교육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것도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이 소린 프리스타일 랩? 이런 자유분방한 대중문화들도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아이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학생들이 요즘 또 힙합도 많이 대중화가 됐고 또 R&B도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여기서 대학 생활에서 힙합과 R&B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교직 생활을 나갔을 때에도 애들의 그런 공감대를 같이 형성도 할 수 있고 또 애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애들을 교육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기와 열정, 끼와 매력이 가득한 미래의 초등교사들.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초등교육은 앞으로도 든든할 것이라 믿습니다. 네, 교대 학생들을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정말 표정이 밝고 명랑하네요. 네, 그쵸? 덩달아 같이 기분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업되는 것 같아요. 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좋다. 민주한 교대에 들어가서 다니니까 어땠나요? 겉으로 보는 것과 같이 막상 이제 다니니까 분명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교육대학교가 어떤 곳인지는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고 그냥 이제 대학생이 되는구나 하는 심정으로 입학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교육대학교는 배워야 되는 과목이 정말 많아요. 아무래도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배워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단소나 서예나 피아노나 리코더와 같은 모든 수업을 다 같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표도 다 다르고 잊어야 되는 과목도 많다 보니까 다른 종합대학교 친구들한테 제 시간표를 보여줬더니 다들 신기하다고 놀래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진짜 다양하게 배우네요. 단소 리코더를 할 줄 알아야 되네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선생님 교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 교육대학교하고 사범대학교의 차를 구분하지 못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초등교육과 그리고 사범대, 교대와 사범대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초등교원이 되려고 하는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대 같은 경우에는 중등교원, 즉 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두 가지 차이점이 좀 있어요. 초등교원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전 과목을 다 배우죠.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등 선생님에게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겨라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틀 뒤에 옮겨버립니다. 진짜입니다. 네, 산을 옮긴다고? 산을 옮깁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슈퍼맨이라고 부르고 슈퍼우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대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전공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독립성이 강조되다 보니 각각 교과목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목 프라이드가 강해요. 그렇죠. 내 수업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누구도 네. 내 수업은 내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대학교는 초등학교 선생님 양성, 그리고 사범대학은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양성하는 곳이다. 초등학교 교사 양성은 뭔가 전 과목을 두루 넓게 배운다면 중등학교 선생님을 양성하는 이 사범대학은 각 교과 전문성이 강조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민주한 교대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커리큘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교육대학교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전공보다 교양 수업을 훨씬 더 많이 들어요. 네. 뭐 인문학이나 뭐 영어나 수학 같은 교양 과목을 두루 배우다가 2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교대 수업을 듣게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서예나 피아노나 단수 같은 경우는 다 2학년이 되면서 배우는 과목들이고요. 네. 그리고 교대는 모두가 모든 과목을 다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심화 전공이라고 자신이 심화 전공을 선택한 과목만 조금 더 듣는 수업이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국어 교육을 심화 전공을 선택했는데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국어 수업을 조금 더 듣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 심화 전공은 몇 학년 때 결정하게 되나요? 심화 전공은 입학하기 전에 합격자 발표가 뜨면 다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3개로 나뉘는데 사실 이게 심화 전공이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심화 전공 시간에 저는 국어를 조금 더 공부하고 체육교육과 친구는 체육을 조금 더 공부하고 이런 차이이고 사실 현상에 아직 나가보지 않아서 심화 전공이 어떻게 크게 발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남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배우니까 그 과목에 대한 애착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민주양 또 교대는 특성상 이렇게 여러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요. 화면에서 봤다시피 뭐 미술, 음악, 체육 등 실기 수업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교대는 실기 수업이 정말 많아요. 뭐 앞구르기나 뒷구르기를 배우기도 하고요. 또 뜨개질이나 바느질까지 배우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초등학교 수업에 다 필요하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다 숙지를 해야 되더라고요. 교대에 입학하고 나서 좀 예상치 못한 과목들을 배우느라 당황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대학교의 가장 큰 목적은 교수법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예를 들면 바느질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초등학생들한테 바느질을 더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저희들 교대생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록 학문의 깊이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깊지 않더라도 교육과 교수법에 대해서는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초등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쉽고 재미있게 하는 게 그 교대생의 임무다라고 말했던 게 인상적입니다. 선생님, 민주양 말처럼 이 교대는 좀 일반 대학하고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어떤 점들이 다를까요? 앞에 친구가 말 잘해주셨는데요. 보면 깊이보다는 넓죠. 네. 그 넓이를 가지고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네. 1 더하기 1이 왜 2가 되는지를 얼마나 잘 설명할지. 그 뜨개질을 어떻게 이 각도로 넣어야 되나, 이 각도로 넣어야 되나, 그런 섬세한 부분을 어떻게 잘 가르칠지에 대해서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또 한 가지 주목하는 사실이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이 어렵지 않습니까? 건반도 배워야 되고 또 물구나무 서게 되고 덤블링도 해야 되고 뭐 막 엄청난 거 필요로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했을 때 이 친구가 악기를 안 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집에 하프가 있거든요. 하프는 쉬워요, 다루기가. 하프는 어째서 있습니까? 농담입니다. 그러한 악기가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 재밌는 게 과정평가를 많이 합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잘하느냐도 좀 보긴 하지만 가정적으로 이 친구가 얼마나 노력했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은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데 처음에 다 경악합니다. 헐, 어떻게 하지? 그런데 시험 치는 날 보면 백덤블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 해낸다. 다 해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우수한 인재라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 할 때 그 즐거움, 그런 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 선생님 스스로가 배우는 걸 즐거워한다면 학생들도 같이 느낄 것 같은데요. 민주양, 이 교대에서는 배우는 과목이 많다 보니까 또 과제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수업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과목들이 어려웠나요? 저는 고등학생 때는 문과하고 이과를 나누어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가면 다시 수학이랑 과학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대생은 전 과목을 다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는 컴퓨터하고 화학을 되게 어려워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배우려고 하니까 되게 애매했었고 또 이과생인 동기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교육과정이나 교육학은 기본적으로 사회탐구에 좀 그렇죠. 기초를 들고 있어서 네. 문과생인 경우는 조금 더 수월하게 배웠는데 그 친구는 처음에 되게 얼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사범대학교 생물교육과를 나왔는데요.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4학년 1학기 때 한 달 동안 교생실습을 다녀오거든요. 교대도 교생실습이 있죠. 네. 얼마나 가나요?
이것도 교육대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네. 한데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2학년부터 4학년 1학기까지 5번 실습을 가요. 저도 작년에는 2학년 한 번, 1학년 한 번 실습을 갔었는데 이게 애들이 교생 선생님들이 오면 너무 좋아하죠. 네, 너무 좋아해서 막 쉬는 시간하고 점심시간 때마다 자꾸 몰려오고 밥도 같이 먹자고 막 손을 잡고 끌고 가고 막 그래요. 이게 2주 동안 실습을 하다 보면 정이 많이 쌓여가지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 되게 아쉬운데 마지막 날에 제가 인사를 하러 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쪽지로 선생님 잘 가시라고 잊지 않겠다고 다 쪽지를 써서 선물로 준 거예요. 애들이 다 철자도 틀리고 글씨체도 다 삐뚤빼뚤한데 그 마음이 너무 예뻐가지고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제 편지 쓴 거 그거 못 버리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에 한가득 있어요. 안 버리고. 우신다. 진짜. 얼마나 마음이 그랬으면. 저 그 마음 압니다. 민주양 생각할 때는 교대의 장점, 좋은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교육대학교는 학교의 정원 자체가 적어서 한 과에 30명 남짓 애들밖에 못 써요. 그리고 네.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2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처럼 모든 과목을 다 같이 듣거든요. 과 동기들끼리.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억도 많이 쌓이고 그 같은 수업을 듣는다는 점에서 생기는 유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과 동기여도 시간표가 다르면 자주 못 보거나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담이 조금 덜한 편이죠. 그래요. 시간표 갖고 매일 만나면 진짜 끈끈해지겠네요. 많이 끈끈해지죠. 네.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민주양 좋은 선생님, 좋은 교육이란 어떤 걸까요? 아직 학생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한 명씩 귀하게 여기고 그 귀한 거를 찾아주는 선생님이 정말 필요한 교육이자 선생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 실습을 나가보니까 한 반에 모이는 아이들도 다 특성이랑 성격이 천차만별이고 수업을 따라오는 속도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 수업을 잘 따라오는 학생이든 조금 속도가 더딘 학생이든 그 학생들이 장점을 찾아주고 좀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양 말 속에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좋은 교육이다라는 말이 인상 깊습니다. 자, 그럼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대 졸업생을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의 한 초등학교. 진심으로 아이들을 아끼는 교사를 찾아가 봤는데요. 이제 3년차 이소영 교사와 조용히 공을 던지며 놀이하듯 수업 중인 아이들. 어떤 수업일까요? 이게 제가 예전에 그 교대 생활 중에서 그 미국에서 교생 실습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글 읽는 거를 공을 던지면서 아이들이 읽었을 때 훨씬 더 흥미로워했던 것을 봐서 실제 현장에서도 지금 접목을 시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재밌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까? 이 선생님은 매 수업마다 고민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아이들도 수업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그때라는 관점이 바뀌니까 이야기의 내용도 완전히 달라졌죠. 일단 모든 수업에서는 꼭 배워야 하는 학습 내용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 학습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수업의 큰 목표이고요. 그리고 그걸 도달하는 과정에서 학습 목표를 도달하는 과정에서 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게 공부하는 게 재밌다. 재미를 느끼면서 학습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가를 가장 고민하면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평범한 보통 사람에 불과하지만 교단 앞에서는 아이들에게 넓은 우주와도 같은 선생님. 그래서 이 선생님은 언제나 교사의 책임감을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교사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1년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도 바꿀 수 있는 직업이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상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현장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제가 예전에 보고 들었던 것, 여행 가서 느낀 것, 뭐 했던 것, 어떤 사람과 대화했던 것, 이런 좀 다양한 경험이 생각보다 현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대에 다니시는 동안 사실 교대가 특수목적 대학교잖아요. 그래서 다 같은 진로를 선택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나와 다른 생각인 다양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다른 진로를 선택한 사람이라든지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선생님을 직접 만나보고 왔는데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이네요. 너무 좋아요. 기분 참 좋다, 그렇죠? 선생님, 교대 졸업하면 대부분 이렇게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나가게 되죠? 네, 보통 교대를 졸업한 이후에 93%에서 98%까지 보통 교사를 하고요. 임용고시. 예, 임용고시 후에 93%에 98%까지 하고 이제 그 후에 또 학생들은 다른 교육 분야나 교육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교수가 되는 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학교에 이런저런 분쟁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법 쪽에 관심 있으면 로스쿨로 진학을 해서 학교에서 생기는 법 조정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교육부나 교육청에 해서 교육연구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민주양도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될 텐데요. 어떤 선생님 되고 싶은가요? 사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 비해서 초등학생들한테는 정말 앞으로 만날 선생님들도 많고 학창시절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실습 때 만났던 친구들도 저를 기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훗날 되돌아봤을 때 비록 얼굴도 기억나지 않고 이름도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나쁘지 않았던 선생님으로 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았던이 아니라 최고의 선생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베스트. 베스트. 저 그런 종류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만난 것 자체가 그렇죠. 아이들에게는 정말 기쁨일 축복입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럼 겸손한 마음이 또 있으시니까 애들이 더 감화할 것 같아요. 선생님, 앞으로 이 교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네, 지금 최근에 워낙 취업 시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안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학생들하고 교감, 아까 표정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생들 그 깨끗함과 교감에 받는 즐거움이 크거든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건 아이를 잘 안 낳아요, 요즘에 아이를. 그래서 네. 초등학생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교원 수도 같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좀 마음이 경쟁이 아파요. 좀 치열해지겠네요. 그렇죠. 많이 낳으셔야 돼요.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셋째 낳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학교에 보내드려요. 잘 키워주십시오. 네. 민주양, 이 막연하게 교대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나요? 멘토링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교대에 진학하고 싶은데 정보가 없어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희 교대생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망설이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이 교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대에 입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할 게 많은데 네. 무엇보다 아까 너무 중요한 말 해주셨는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가름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육대학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가족, 그리고 친구,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이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과 생활하는 과정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정동환 선생님 그리고 김민주 양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